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처음부터 허리에 칼을 대는 병은 아니거든요. 수술한 군과 비수술한 군의 차이는 결국 없다. 신체 나이는 10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쇼 TV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차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앞에 가보면 보행차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허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들기 때문에 보행차에 몸을 의지해 걷고 쉬실 때는 의자처럼 또 사용하시곤 하죠. 그래서 이제 카트를 끄는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분들 상당수는 우리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걷다가 뭐 쉬다가 그러시고,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간헐적 파행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협착증 진단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제 수술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처음부터 허리에 칼을 대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 암처럼 이제 조기에 뭔가를 제거를 해야 되는 암 수술은 바로 조기에 수술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없이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땡땡땡으로 90% 해결할 수 있다. 정답은 땡땡땡 비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착증 결국 수술해야 낫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90% 이상 증상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시는 비수술 치료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파스나 붙이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진료 현장에서 보면 비수술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수술 피하고 싶고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의료 기술 또한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나 그다음 신경 차단술, 허리 시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척추 비수술 치료에 약물 치료는 우리 소염제, 신경병증의 약, 혈류 개선제 등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은 병변 부위에 직접 소염제를 투여해서 염증이 심한 신경 주변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여 부종과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치료죠. 그리고 요즘 허리 시술은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다발성 병변이나 척추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 주사 바늘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 주변 더 가까이 붙여서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신경 주사 치료, 그 다음에 허리 시술 등을 복합적으로 이제 잘 활용하시면 대부분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수술 치료의 의학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5년, 10년 이상 출시해 보니까 수술한 군과 비수술한 군의 차이는 결국 없다. 가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결과고, 하지만 이제 마비가 온 분이나 이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분은 수술을 가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신경이 염증과 부종을 깔아앉히는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을 쓰더라도, 꼭 수술 안에서 넓히지 않더라도 좁아진 간에서 신경의 부종과 염증만 좀 깔아앉혀도 신경이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통증 자체는 굉장히 감소되게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전신 주사나 경구약과는 달리 문제가 되는 신경에 딱 주변에 국소적으로 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과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나 스테로이드에 알러지 또는 감염증, 그 다음에 쿠싱 증후 같은 호르몬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염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약물 주사 반응이 없으면 너무 반복하게 되면 유척에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치료 단계를 올려서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카테터는 말랑하고 유연하며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면서 보다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일단은 수술 아니니까 절개가 없겠죠. 마취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저질환, 심장, 뇌혈관, 폐, 고령,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 이런 분들에게도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 호전되고 수술을 피하거나 수술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진행해야 되고, 이걸 이제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근력이 약화된다든지 근육이 감소되고
보행이 장애되고 대소변 장애 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술은 이제 수술을 한다면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 발전해서 최소한의 어떤 작게 절개하고 그다음에 내시경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그 결과 이제 어쨌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재활과 회복이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인데 세 가지. MRI상 협착이 심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협착이 심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 심해야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MRI상 협착이 심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 아닌 방법으로 또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협착증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가요? 이거는 이제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무릎이나 발목, 무릎 관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허리는 기립근하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체지방 감소, 혈류 개선 등 효과가 상당히 좋지만 다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보다는 뭐 자전거라든지 물에서 운동하는 게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은 허리를 펴고 생활을 해야 하나요? 정상인은 당연히 허리를 펴고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착증은 허리를 펴면 증상이 또 유발되기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숙여서 중립적인 자세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척추 협착은 마지막으로 제가 공고드리면 일단은 좋은 자세보다는 어쨌든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게 좋고요.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상당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자세를 하락하는 거는 이제 오래 앉아있는 거, 바닥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거, 그리고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다든지 이런 자세는 가능한 조금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크게 유산소, 무산소겠죠. 유산소는 당연히 체지방 감소, 혈류 개선을 좋게 하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수영, 자전거를 꾸준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근력은 세 가지 근력이 중요한데 엉덩이 근육하고 허리의 기립근, 그 다음에 앞쪽의 복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안전벨트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무산소 운동은 아래 펴와 보시면 이제 뭐 힙 브릿지, 우리가 스쿼트, 플랭크 같은 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 근력 운동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증상이 있으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치료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관리는 나쁜 자세 피하고 꾸준한 운동 하시면 우리가 신체 나이는 10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내쇼TV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